안녕하세요, 사조성입니다. 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현재 날짜는 6월 18일입니다. 코리안 좀비 대 댄 2개가 약 이틀 정도 남은 상황인데요. 이번 영상은 정찬성 대 댄 2개의 프리뷰가 되겠습니다. 최근에 올렸던 정찬성의 이번 경기가 더 중요해진 이유, 정찬성 대 오르테가 뒷북 분석에 이은 3부작 마지막 영상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상대인 댄 2개라는 파이터에 대해 먼저 알아본 다음에 양 선수 경기의 예상 구도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댄 이게의 MMA 커리어에 대해 알아보죠. 댄 이게는 2014년에 프로 무대에 데뷔하게 됩니다. 중소단체에서 7승 1패라는 상당히 좋은 성적을 거두고 2017년 7월 데이나 화이트의 컨텐더 시리즈에 참가합니다. 당시 상대는 루이스 고메즈라는 선수였고 3라운드 서브미션 승리를 거두게 되죠. 경기 내용이 밀고 당기는 시합이었고 결국 피니시 승리를 거두었기 때문에 댄 이게는 백사장의 선택을 받아 UFC와 계약하게 됩니다. UFC에 입성한 댄 이게는 데뷔전에서 훌리오 아르셰를 만나게 되는데 타격과 그래플링에서 모두 밀리면서 3라운드 만장일치 판정패를 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마이크 산티아고, 조던 그리핀, 데니 헬리, 케빈 아빌라, 머사드 벡틱, 에드손 바르보자를 모두 잡아내면서 6연승 질주를 하게 됩니다. 벡틱과 바르보자의 경기는 스플릿 판정으로 이긴 경기였고 특히나 바르보자전은 판정 논란도 있었지만 그래도 6연승이라는 성적을 인정받아 랭킹 10위에 오르게 되고 당시 랭킹 6위인 켈빈 케이터와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케이터는 그야말로 이게에게 천적이라고 볼 수 있는 파이터였습니다. 댄 이게의 전진은 모두 케이터의 재배 끊겼고 테이크다운도 통하지 않으면서 결국 5라운드 만장일치 판정패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올해 3월 개빈 터커를 상대로 8개월 만에 복귀하여 오른손 스트레이트를 카운터로 적중시키면서 1라운드 30초 만에 KO 승리를 거두고 성공적인 복귀전을 치렀고 좀비를 콜하게 되면서 이번 경기가 성사되게 됩니다. 댄 이게는 기본적으로 레슬링 베이스에 복싱이 결합된 복슬러입니다. 스스로 하와이안이라고 차별화시키기는 하지만 기존 UFC 미국인 파이터들 중에서 가장 흔히 볼 수 있는 유형의 선수죠. 흔한 유형임에도 UFC 랭커까지 올라올 수 있었던 이유는 특유의 강한 피지컬 때문입니다. UFC 입성 초창기만 하더라도 댄 이게의 스타일은 1라운드에 강한 피지컬을 바탕으로 몰아붙여서 피니시를 노리고 만일 피니시가 되지 않으면 2라운드에는 잠시 쉬어가는 운영을 하다가 다시 3라운드에 몰아붙여서 승리하는 패턴의 경기가 많았습니다. 스탠딩에서 복싱을 보면 크게 휘둘러서 데미지를 주는데 집중되어 있어서 다소 투박하다는 인상이었고 레슬링에 대한 비중이 당시에는 더 높았습니다. 그리고 2라운드에는 확실히 하위 포지션에서 깔려있는 모습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UFC 오전째인 케빈 아빌라전을 기준으로 복싱의 비중이 올라갑니다. 오른손 스트레이트와 왼손 훅으로 주도권을 잡고 시작하려고 하더라고요. 아마 랭킹이 올라갈수록 테이크다운 방어가 좋아져서 이런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댄 이게가 만나게 된 랭커들은 전부 타격가들이었죠. 이게의 복싱 실력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타격가와 펀치 수싸움을 하기에는 다소 무리였습니다. 바르보자전에서는 1라운드에 수싸움을 하다가 오른손 훅을 맞고 다운을 당했고 케이터전에서는 5라운드 내내 잽에 끊기면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도 이게의 복싱 실력은 확실히 올라가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손인 왼손 활용이 좀 더 좋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거든요. 한편 가장 최근 경기였던 개빈 터커 전에서는 다시 1라운드에 화력을 집중하는 스타일로 돌아왔고 오른손 스트레이트를 적중시켜서 경기 시작 30초 만에 경기를 끝내버렸죠. 그리고 다시 랭커이자 타격가인 코리안 좀비를 만나게 됩니다. 이번 매치업의 경기 외적인 분석입니다. 댄 이게의 가장 최근 경기였던 개빈 터커전이 3월 13일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위 랭커와 붙기 위해 좀비를 콜아웃한 것은 맞지만 자녀 출생을 앞두고 있었기 때문에 원래는 상반기에 복귀 계획이 없었습니다. 한편 정찬성은 누가 됐든 상관없이 오르테가전의 패배를 빨리 만회하고 다시 한번 타이틀 전선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상반기 복귀를 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굳이 댄 이게일 필요는 없었던 거죠. 그래서 아쉬운 쪽은 댄 이게였고 개인 사정을 미뤄두고 경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분간은 오지 않을 수도 있었던 기회였으니까요. 그래서 한국 시간으로 4월 7일에 이 경기가 공식적으로 발표됩니다. 즉 댄 이게의 입장에서는 이번 경기까지 76일이 있었습니다. 시합 일주일 전부터는 감량과 미디어데이 일정을 소화하기 때문에 이 기간을 제외하면 69일이 되네요. 즉 약 10주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이번 시합을 준비한 건데요. 그래서 10개월 이상의 긴 시간이 있었던 오르테가처럼 완전 다른 사람이 되어서 나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시합할 수 있게끔 체력을 끌어올린 다음에 몇 가지 전술 전략만 수정해서 나올 것 같네요.
양 선수의 프로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점은 만 34세, 키 175, 리치 189, 소속팀은 코리안 좀비 MMA지만 실제 경기가 잡히면 항상 미국의 파이트레디에서 훈련하고 있습니다. 신체 조건은 좀비의 피셜로 작성된 수치고요. 현재 랭킹은 패더급 4위입니다. 상대인 데니게는 나이 29세, 키 170, 리치 180, 소속팀은 익스트림 커투어입니다. 직전 경기에 승리하면서 데니게는 현재 패더급 랭킹이 8위입니다. 종합적으로 좀비가 키 5cm, 리치 10cm 정도 앞서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반면 나이를 고려하면 현재 데니게는 피지컬적으로 전성기를 할 수 있겠네요. 어쨌든 신체 조건은 좀비가 더 좋기 때문에 킥 옵션이 별로 없는 데니게가 들어가서 싸워야 하는 거죠. 이번 프리뷰를 데니게의 시점에 맞춰서 제작한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시청자분들이 볼 때 코점에 비해서는 데니게의 정보가 없다는 점, 브라이언 오르테가와 데니게의 경기 준비 시간이 차이가 나서 데니게는 맞춤식으로 준비해오기 힘들다는 것을 어필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코점은 상대에 맞춰서 카운터를 준비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번 상대인 데니게의 시점에 맞추기로 했습니다. 분명 데니게도 오르테가전을 참고했을 때 원거리에서 아웃파이팅을 하는 것이 최고라는 건 알 겁니다. 하지만 근본이 복슬러이기 때문에 원거리를 잡더라도 할 게 카프킥밖에 없는데, 코리안 좀비도 카프킥을 같이 장착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게가 원거리에서는 할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펀치거리에서 수싸움을 하기에는 코점은 너무 위험하죠. 실제로 랭커 타격가인 바르보자나 케이터와 수싸움을 하다가 된통 당해봤잖아요. 그래서 2레벨에서의 수싸움은 더 이상 안 통한다는 것을 몸으로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최근 좀비는 카운터 게임을 선호하고 있고, 이게는 약간 투박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많은 팬들과 분석가들이 이번 경기에서 좀비의 상성이 좋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데니게는 이제 어떻게 나올까요? 일단 PTSD가 와서라도 두 번 다시 수싸움을 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최근 경기들에서 약간의 힌트를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바르보자전 2라운드나 최근 터커전을 보면 다시 원래의 게임으로 돌아와서 피지컬과 내구력을 믿고 확 하고 들어가는 게임을 하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었습니다. 그랬을 때 실제로 좋은 상황이 나오기도 했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 또한 그렇지 않을까 합니다. 그래서 결국 데니게는 원거리에서 스텝을 밟으면서 경기를 시작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가 킥게임을 가지진 않아서 이 거리에선 할 것이 별로 없지만, 코점의 펀치 거리 밖에서 스텝을 주면서 끌어들이다가 자신의 장기인 오른손 단타 스트레이트나 투 콤비네이션을 걸면서 한 번에 거리를 좁혀서 들어왔다가 다시 원거리로 빠졌다가 하는 방식으로 나올 것 같고, 중간중간에 테이크다운을 노려주면서 레벨 체인지를 줄 것 같습니다. 또한 이게는 1라운드의 게임이 잘 풀렸을 때 심리적으로 편안해하는 파이터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 또한 1라운드에 상당히 많은 비중을 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좀비는 이게가 치고 들어오는 타이밍에 어떻게 대응할지가 이번 경기의 포인트가 되겠네요. 어차피 경기가 중후반이 되면 결국 펀치거리에서 수싸움을 할 텐데, 그때까지 시간이 흘러간다면 결국 좀비 쪽으로 경기가 기울어질 것이라고 보고, 특히나 이게가 그동안 발전시켜온 왼손 옵션이 좀비에게는 정말 맛있는 먹잇감이 됩니다. 오이카노는 왼손 잽 한 번 잘못 냈다가 카운터 맞고 가버렸잖아요. 이번 경기에서 걱정할 점은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좀비가 앞면을 대주고 치고받으려는 성향이 강하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오랫동안 자리 잡은 코리안 좀비의 스타일이자 습관입니다. 그리고 치고받으면서 좀비 나름대로의 가드를 올리는 타이밍과 대주는 타이밍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는 에이징 커브가 의심된다는 점이죠. 가장 최근 경기였던 오르테가전의 초반을 보면 펀치를 날릴 때 유난히 몸이 무거워 보였고, 갑자기 스텝인에서 들어오는 공격에 반응을 못하기도 했었습니다. 특히 왼손 오버핸드 같은 큰 공격에 반응을 못하고 펀치를 클린히트로 허용하는 장면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에이징 커브가 격투기 선수에게 왔을 때 일어나는 현상으로는 첫 번째가 타격 반응 속도이고 두 번째가 개체 회복 속도입니다. 코리안 좀비의 경우 스탠딩에서 앞손인 왼손을 내리고 앞면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상대와 타격을 주고받는 장면이 많습니다. 이번 경기에서 이게가 스텝인을 해서 오른손 스트레이트를 치고 들어올 텐데, 그때 반응 속도를 보면 에이징 커브의 문제인지 아니면 컨디션의 문제인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 미디어 데이에서 좀비는 유난히 컨디션에 대한 언급이 많기도 했었죠. 본인 역시 에이징 커브를 신경 쓰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데니게는 2달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이번 경기를 준비했기 때문에 오르테가처럼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서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또한 과거 경험에서 랭커급의 타격가와 수싸움을 하다가 손해만 보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원거리에서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원거리에서 크게 치고 들어올 때 정찬성의 카운터가 먼저 명중할지, 데니게의 큰 공격이나 테이크다운이 적중할지가 이번 경기
경기를 보는 포인트이다. 댄 이게의 초반 공세에 카운터를 먼저 맞추거나 무난하게 후반 라운드로 넘어가게 된다면 이게의 공격 옵션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에 코점이 점차 잡아갈 것이다. 변수는 코점의 앞손이 내려가서 앞면이 열려있다는 점, 그리고 에이징 커브에 의한 반응 속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1라운드에 이게가 치고 들어올 때 코점의 반응 속도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경기 1라운드에 정말 눈을 크게 뜨고 굉장히 긴장을 하면서 지켜볼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는 코리안 좀비가 이번 경기에서 꼭 이겨서 앞으로의 시나리오는 어떻게 될까라는 행복한 컨텐츠를 진행하고 싶습니다. 에드가전이나 모이카노전의 퍼포먼스만 나와줘도 충분히 잡을 수 있는 경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